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많은 건축주나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형 건물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부동산과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건축하려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수익형 건물의 신축과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사무소와 타스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수익형 건물의 신축과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의 차이 등에 관한 것으로, 경매 물건이나 폐업 모텔 등 사업성이 떨어진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나 특히 앞으로는 신축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한 수익형 건축 사업이 유망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 규제 탓인지 임대형 기숙사나 고시원 등의 신축보다는 위반 건축물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성비가 높은 경매 물건인데 고시원이나 임대형 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수익형 건물의 신축과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등 활용 등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 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의 공동 투자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폐업한 모텔 등 노후 건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려는 경우, 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에 대한 건축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 대하여 당사와 공동 투자 및 업무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되었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폐업한 모텔 등 노후 건물이나 가성비나 사업성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이지만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것으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해드리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어떤 수익형 건물이 수익이나 사업성이 좋을까라는 것으로, 수익형 건물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떤 용도나 유형의 건물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등이 입주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점인데, 사실 이런 용도의 건물은 코로나 이후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경기 흐름에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이나 대학가 인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꾸준한 수요가 보장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시원, 임대형 기숙사,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이러한 건물의 특징은 주거와 업무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의 건물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소호 사업자들의 수요로 인해 원룸 등 소형 주거 시설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사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 업무시설에 비하여 임대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원룸의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입지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목할 만한 수익형 건물입니다. 최근 관광산업의 회복과 함께 숙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나 업무지구 인근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숙박시설 허가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물류센터나 창고형 건물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절한 위치의 물류시설은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합니다. 어떤 유형의 건물을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접근성, 주변 인구 밀도, 경쟁시설 현황, 향후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예상 수익률, 공실 위험, 관리의 용이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은 두 번째로 최근 수익형 건축 사업의 현실로. 현재 이러한 수익형 건물의 신축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신축 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나 매매 등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건축비에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의 영향 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 주요 건축자재 가격이 30 내지 50% 이상 상승했으며, 숙련된 건설 인력의 부족으로 인건비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이었던 건축비가 현재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규제의 강화도 신축 사업의 큰 걸림돌입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비 조달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업비의 70 내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축소되었고, 금리도 크게 상승하여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규제가 강화되어 건축비 등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워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건축주나 투자자들에게는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기간 장기화도 문제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화재나 철거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건축허가, 용도지역 확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행정 절차가 추가되는 등 까다로워져 이 과정에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민동의나 민원 발생, 각종 문화재 발굴 시에는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건축 기간 중 발생하는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 건축 설계에서 허가 그리고 건축공사까지 전체 사업 기간은 규모에 따라 1년 내지 2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완공 시점에 경기 침체나 공실률 증가로 인해 예상했던 임대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완공 시점의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분양형 수익형 건물의 경우 미분양 리스크도 존재하며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임대 시장마저 불안합니다. 건축 중이나 완공 후에도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으면 금융비용이 계속 누적되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과 완공 후 초기 공실 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사기간과 건물이 완성되어도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대출 이자와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신축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 긴 사업기간,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세 번째로 왜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등이 유리한가에 대한 것으로,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형 건물로 전환하는 방식은 신축 대비 여러 가지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 매입은 통상적으로 건물의 상태에 따라 신축 비용의 50 내지 70%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용도 변경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총 투자 비용은 신축 대비 30 내지 40% 정도 이상 절감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최소 2 내지 3년이 소요되지만, 용도 변경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완료 가능합니다. 이는 시장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곧 금융비용이므로 사업 기간의 단축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이미 완성된 건물이므로 구조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신축의 경우 설계 도면과 실제 완공 건물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집안 문제나 공사 중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은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불확실성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입지가 검증된 건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건물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임대 수요를 예측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은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로, 또는 모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고시원이나 임대연기 숙사 등 원룸으로 전환하면 임대성도 좋아지고 임대 수익률이 2 내지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투자금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의 기회도 있습니다.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친환경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은 매우 엄격한 반면 기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자금은 상대적으로 조달이 용이한 편입니다. 특히 건물이 이미 존재함으로 담보가치 평가가 명확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도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규제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건축 규제들은 신축에 적용되지만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에는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거나 기존 건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비용, 시간, 리스크 측면에서 신축보다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 건물을 어떻게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네 번째로 기존 건물 취득은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방법인데 기존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물건은 감정가의 60 내지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용도 변경, 불법 건물, 미사용 승인 건물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은 심지어 경매가의 40 내지 5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최저 입찰가가 하락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더욱 유리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 참여 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의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순위 권리관계, 전세권, 임차권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낙찰 후에도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실제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도 필수입니다. 건물의 실제 상태, 주변 환경, 접근성 등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사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불법 건물, 미사용 승인 건물 등의 경우 구조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활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명도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현재 점유 상태와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이 체납세금이나 공공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공매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매의 장점은 경매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온비드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매는 명도 절차가 비교적 원활한 편이며 낙찰 후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매 물건은 경매보다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고 알려져 있어 입찰자가 많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낙찰가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매 정보는 온비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셔야 합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승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종 세금과 향후보유세, 임대소득세 등을 계산하여 전체적인 수익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한 기존 건물 취득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특히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건축사 등 전문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5번째로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는 것으로 수익형 건물 투자, 특히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은 건축, 금융,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나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시세 분석, 입찰 전략 수립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의 자문은 필수입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고시원, 임대연기 숙사 등 의도하는 용도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 판단, 구조, 안전성 검토, 리모델링 설계, 건축 비용 산정 등은 반드시 이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 변경 시 의도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관련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다양한 법규를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건축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등기 절차, 명도 절차, 각종 계약서, 검토 등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물건의 경우 법률 자문 없이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세무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보유 기간 중 재산세, 임대소득 발생 시 소득세,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무 전략을 잘 수립하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을 절감하고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출 전문가의 자문도 도움이 됩니다. 투자 자금 조달 계획, 대출 상품 비교, 레버리지 활용 전략,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분야에서 실제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보다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는 전문가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 비용은 투자가 아닌 필요 경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면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전문가와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투자 목표, 예산, 기대 수익률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같은 전문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할 수 있다면 이들과 공동투자나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단순한 해당 업무를 의뢰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6번째로 당사 소개와 공동사업 제안을 드리며 마치겠는데 당사는 그동안 임대연기 숙사, 상가주택, 꼬마 빌딩, 오피스텔 등의 설계와 건축,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증축 등 기존 건물의 재활용 사업, 특히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미사용 승인, 용도 변경, 증축, 불법 건물의 양성화 사업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전문회사로 그동안 이러한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공동투자와 공동사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즉, 1폐업한 모델이나 노후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 이 특히 경매나 공매 물건 중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제안에 관하여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수익형 건물의 신축과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의 차이 등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어떤 수익형 건물이 수익이나 사업성이 좋을까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 두 번째로 최근 수익형 건축 사업의 현실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 세 번째로 왜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등이 유리한가에 대하여 네 번째로 기존 건물 취득은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섯 번째로 건축사 등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 소개와 함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공동투자와 사업 제안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요즘은 모든 분야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건축 경기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더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는 비싼 땅값과 공사비까지 들여서 신축을 하기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폐업한 건물 등 기존 건물을 사업성이 좋은 용도로 용도 변경이나
이 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망하고, 특히 이러한 기존 건물은 최근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므로 이런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시는 것이 좋은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